가영아, SNS 보니 요즘 커피 만드는 거 배우나 봐? 자격증 따려고 배우는 거야? 아니에요. 집에서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인데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 언니도 같이 다닐래요? 그럴까?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 여러분은 취미가 뭐예요? 육과에서는 취미와 취미 활동에 대해 공부해요. 취미와 취미 활동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문법, 나보다, 는가보다, 은이, 은 결과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취미와 취미 활동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요. 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취미와 취미 활동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취미를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취미에 관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요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하다. 어제 게임에서 내가 이겼어요. 게임 규칙이 복잡해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외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어요. 드라이브. 마음이 답답할 때 드라이브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바다가 보이는 길로 드라이브를 나왔어요. 어제 읽은 소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소설. 이 소설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취미로 우표를 수집해요. 수집하다. 그동안 수집한 우표가 수백 장이에요. 그 사람은 동전 수집이 취미예요. 우리 언니는 외우고 있는 시가 많아요. 시. 우리 언니는 시를 잘 지어요. 이 시는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배우세요. 에어로빅. 빠른 음악을 들으며 에어로빅을 하면 신이 나요. 에어로빅으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져요. 요가. 요가에서는 숨을 쉬는 방법도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는 요가 수업이 있어요.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운동을 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10분쯤 걸려요.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해요. 조깅은 특별한 준비물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과 자주 탁구를 쳤다. 탁구. 주말에 탁구를 치러 탁구장에 갔다.
어릴 때는 탁구 경기를 자주 관람했다. 이제 어휘를 연습해 볼까요? 취미 활동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취미 활동에 관한 말을 알아볼까요? 어제 아이와 문화센터에 가서 떡 만들기를 했어요. 문화센터. 문화센터에서 가구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문화센터에서 겨울학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드라마를 시청해요. 시청하다. 저는 인터넷으로 야구를 시청해요. 제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요.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스스로 해라. 스스로. 그는 다리를 많이 다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여가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요. 여가 시간. 요즘 별로 바쁘지 않아서 여가 시간이 많아요. 여가 시간을 잘 보내고 싶어요. 저는 쉬는 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움직이다. 춤을 추면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아요. 이 동작은 어려우니까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커피가 좋아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어요. 자격증. 이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리사 씨는 상담 전문가처럼 조언을 잘 해줍니다. 전문가. 저는 이사할 집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동생은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행사 계획을 짜고 가영 씨는 포스터를 제작했어요. 제작하다. 이 소설을 영화로 제작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제작한 공연을 모두 봤어요. 이 글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체험.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여행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이 영상은 내가 직접 촬영한 거야. 촬영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보자. 나는 바닷가에서 결혼 사진을 촬영했어. 우리 동네 헬스클럽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헬스클럽. 요즘 저는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습니다. 바깥 공기가 안 좋아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휘를 연습해 볼까요?
지금까지 취미와 취미 활동 어휘를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샤오이 씨, 저기서 점심 먹을래요? 밥 먹으러 가요. 저 식당은 늘 손님이 많네요. 음식이 맛있나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초식당에 한번 가봐요. 네, 좋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 음식이 맛있나 봐요. 식당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식당에 왜 사람이 많을까요? 추측해요. 음식이 맛있나 봐요. 나보다, 는가보다는 앞에 오는 말의 내용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리사 씨는 아는 것이 참 많아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리사는 왜 아는 것이 많을까요? 아, 리사 씨가 책 읽는 걸 자주 봤어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하고 추측해요. 나보다, 는가보다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나 있다, 없다, 그리고 있다, 없다가 붙는 형용사는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나보다, 는가보다를 써요. 형용사는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가보다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니은가보다를 써요. 받침이 리을이면 리을을 빼고 니은가보다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쓸까요? 예문을 보세요. 리사 씨는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추측해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아기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무엇을 추측해요? 배가 고픈가 봐요. 무엇을 보거나 들은 후에 추측해요. 예전에 이곳에는 유적지가 있었나 봐요. 엇과 함께 쓸 때는 이렇게 나보다를 써요.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리사 씨는 아는 것이 참 많아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아기가 계속 울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예전에 이곳에는 유적지가 있었나 봐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리사 씨는 아는 것이 참 많아요. 책을 많이 읽나 봐요. 예전에 이곳에는 유적지가 있었나 봐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어요. 빨리 먹어요. 리사 씨, 왜 그래요? 맛이 없어요.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다음에는 이 음식을 시키지 말아요. 하고 말해요. 그 이유도 같이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은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 전제가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영화가 왜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은희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희를 써요. 받침이 없으면 니를 써요. 리을 받침이 있으면 리을을 빼고 니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뒤에서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하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뒤에서 영화가 정말 재미있었다. 왜 그렇게 썼어요? 오랜만에 영화를 봤다.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예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이 음식은 맛이 없으니 다음에는 시키지 말아요.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공부해 봅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취미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 봅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모두 기억나지요? 같이 해봅시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해요. 탁구를 쳐요. 우리 아버지는 취미로 우표를 수집해요. 보세요.
저 식당은 늘 손님이 많네요. 음식이 정말 네, 맛있나 봐요. 저도 다음에 꼭 먹어보고 싶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 영화는 다음에 봐요. 잘했어요. 취미 활동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답을 잘 골랐어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봅시다. 아, 그래요? 약속이 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주말에는 가구를 만들고 있어서요. 정말요? 그런 걸 어디에서 배웠어요?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배웠어요. 와, 가구 만드는 것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연 씨의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연 씨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연 씨는 요즘 가구를 만들어요. 정답은 네, 3번이에요. 정답을 잘 찾았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까요? 보통 어떤 가구를 만들어요?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요. 침대나 옷장처럼 큰 가구가 아니면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구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잘 들었어요? 여자는 무엇을 만들어요? 네, 맞아요.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요. 침대나 옷장은 어때요? 네, 이렇게 큰 가구는 만들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3번이에요. 답을 잘 찾았어요?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지연 씨, 토요일에 같이 영화 볼래요? 미안해요. 토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속이 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주말에는 가구를 만들고 있어서요. 정말요? 그런 걸 어디에서 배웠어요?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배웠어요. 와, 가구 만드는 것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게 배웠어요. 보통 어떤 가구를 만들어요?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요. 침대나 옷장처럼 큰 가구가 아니면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구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잘 들었지요? 1번부터 같이 봐요. 1번. 여자는 주말에 남자와 영화를 볼 것이다. 어때요? 네, 여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답은 X예요. 2번. 여자는 문화센터에서 가구 만드는 법을 배웠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자는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가구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정답 O예요. 맞아요.
3번을 봐요. 남자는 가구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남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가구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구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라고 했어요. 남자는 가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정답은 X예요. 잘했어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하세요. 약속이 있나 봐요. 작년에 문화센터에서 배웠어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구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배우고 싶은 취미 활동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권유하는 말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친구의 취미 소개를 듣고 관심을 나타낼 때 어떻게 말할까요? 춤 배우는 거 재미있나 봐. 나도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관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친구에게 취미 활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 제안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관심 있으면 같이 배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말하기 대화를 한 문장씩 따라 읽어볼까요?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하세요. 좀 배우는 거 재미있나 봐. 좀 배우는 거 재미있나 봐. 좀 배우는 거 재미있나 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가네. 정말 재밌어. 관심 있으면 너도 같이 배우자. 나도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그럼 잘 됐네. 너도 같이 배우러 가자. 춤을 추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 건강에 좋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앞의 대화를 잘 기억하면서 다른 취미 활동을 권유하는 말하기를 연습해 봅시다. 같이 해요. 키워드 책 읽는 모임에 나가다. 같이 해요. 책 읽는 모임에 나가는 거 재미있나 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가네. 나가다. 응, 정말 재미있어. 관심 있으면 너도 같이 나가자. 나도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가다. 같이 해요. 그럼 잘 됐네. 너도 같이 가자. 모임에 나가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다양한 책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다. 같이 해요. 모임에 나가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다양한 책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아. 잘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다. 그리고 같이 해봐요.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자,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어요. 완성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겠지요?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요? 먼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권유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왜 친구에게 그 활동을 권유하고 싶어요? 그 활동을 하면 무엇이 좋아요? 내용을 완성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등산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취미가 뭐예요? 컴퓨터 게임, 노래 부르기, 운동. 취미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에 대해 쓴 글을 읽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은 뭐예요? 왜 그 활동을 많이 해요? 그 취미 활동의 장점이 뭐예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은 뭐예요? 정답을 잘 찾았어요? 글의 첫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한다. 2019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를 조사한 결과 1위가 등산이었다. 여러분, 정답은? 네, 2번이에요. 한국의 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틀릴까요?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한국은 땅의 약 70%가 산지여서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산에 등산로와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등산을 하는 즐거움이다. 땅의 70%가 산지여서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산에 등산로와 공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틀린 것은
네, 4번. 1년 내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4번이 틀렸네요.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내용과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찾아볼까요?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2019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를 조사한 결과 1위가 등산이었다. 1번 어때요? 네, 1번 맞는 내용이네요. 한국은 땅의 약 70%가 산지여서 어디에서나 산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산에 등산로와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주말이면 등산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 뭘까요? 네, 맞아요. 많이 볼 수 있다.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2번의 내용은 네,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문장을 봅시다. 등산을 꾸준히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등산을 꾸준히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즉 계속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 어때요? 네, 틀린 내용이네요. 이제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위가 등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을 들었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위가 등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1위가 등산인 것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 활동을 조사한 결과 1위가 등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 결과는 앞에 오는 말의 행위를 한 후에 그 결과로 뒤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예문을 볼까요? 그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다. 그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 결과 병이 다 나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은 결과는 동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 결과를 써요. 받침이 없거나 니을 받침이 있으면 니을을 빼고 니은 결과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그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다.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노력한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문장의 앞에는 어떤 행위에 관한 내용이 오고 뒤에는 그 결과를 써요.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은 결과 병이 다 나았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최근에 시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며칠 전 서점에 갔다가 산 쉬운 세계 요리책을 보고 요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따라 해봐요. 취미가 없을 때는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심심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취미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이런 취미 활동이 있어요? 오늘은 최근에 시작한 취미를 소개하는 글을 쓸 거예요. 취미를 소개하는 글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다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쓸 글은 이메일이에요. 여기 이메일이 있네요. 같이 볼까요? 먼저 위에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가영 씨에게 라고 제목이 있네요. 이메일에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제목이 있어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보내는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내용을 봅시다. 가영 씨, 오랜만이에요. 메일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오랫동안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더군요. 잘 지내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안부 인사를 썼어요. 저는 요즘 시 쓰기를 배우고 있어요.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집 근처 문화센터에 시 쓰기 교실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니 그런가 봐요. 자신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고 무슨 취미 활동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계기를 썼어요.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썼어요. 모두 보내는 사람의 근황 소개가 되겠네요. 가영 씨는 요즘 재미있어 하는 일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상대방에게도 최근에 시작한 취미가 있는지 묻고 있어요. 이메일이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을 질문하면서 끝마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취미를 소개하는 글에는 취미 활동의 종류, 시작한 계기, 느낀 점 등을 쓰면 좋아요.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가영 씨, 오랜만이에요. 메일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오랫동안 안부를 주고받지 않았더군요. 잘 지내죠? 저는 요즘 시 쓰기를 배우고 있어요.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집 근처 문화센터에 시쓰기 교실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니 그런가 봐요. 가영 씨는 요즘 재미있어 하는 일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최근에 시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활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활동을 하면 느낌이 어때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써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가영아, SNS 보니 요즘 커피 만드는 거 배우나 봐? 자격증 따려고 배우는 거야? 아니에요. 집에서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인데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 언니도 같이 다닐래요? 그럴까?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 모두 재미있게 공부하셨죠? 육과에서는 취미에 대해 공부했어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취미 활동을 하면 생활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